안녕하세요.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5년 10월에 출제된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만 몇 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파워포인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쉽게 시험에서 좋은 등급을 획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이 시작되면 바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저장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우선 새 프레젠테이션을 여시고요. 저장을 먼저 합니다.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먼저 설정해 놓고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파일에서 저장을 눌러주는 거죠. 파일 메뉴에서 저장, 찾아보기,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저장합니까? 문서에 ITQ 폴더를 열어서 저장을 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시험이 10월 18일 날 진행이 됐었거든요. 저는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2025 10월 18일로 수험번호를 대신하고요. 뒤에다가 제 이름을 입력해서 파일 이름으로 정하겠습니다. ITQ 폴더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디자인 메뉴에 가셔서 오른쪽 끝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입니다. 항상 슬라이드 크기는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가셔서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 스크린이 아닌 A4 용지로 설정하신 후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맞춤 확인까지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먼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험 문제를 제가 오른쪽에 펼쳐 놓고 문제를 보면서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먼저 설정을 했으니까요. 이제 바로 전체 구성의 슬라이드 마스터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을 합니다. 제목 글꼴은 궁서의 40포인트 흰색이고 가운데 맞춤, 도형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 로고는 로고 3번으로 넣고 배경은 투명한 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 먼저 들어가야 되죠. 보기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요. 5번째, 아니네요. 6번째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노트도 있고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편의상 왼쪽에 슬라이드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을 때 슬라이드의 이 스크롤 바를 제일 위로 올려서요. 3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표지 슬라이드에는 내가 디자인한 것이 들어가지 않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만 내가 만든 도형이 적용이 됩니다. 3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을 할 때는 이 슬라이드의 도형을 보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우선 배경의 밑에 작게 들어가 있는 이 도형부터 찾아서 넣어 보겠습니다. 리본처럼 생겼지만 삽입의 도형에 가보시면 여기 블럭 화살표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럭 화살표의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길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클릭해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에 글자를 약간 가리는 정도의 높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고요. 색깔은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됩니다. 단 도형에 윤곽선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또 도형이 있습니다. 목차 도형. 도형 삽입이 바로 있으니까요. 여기서 넣으셔도 되고 삽입 메뉴에 가서 찾아서 넣으셔도 됩니다. 기본 도형에 8이라고 써있는 팔각형 도형을 선택해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는데 아까 그리셨던 갈매기형 수장 도형을 약간 가려줘야 되겠네요. 도형 채우기 색깔 좀 진한 색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뒤에 글자가 가려졌거든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점선으로 된 마스터 제목 넣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제목 테두리를 클릭하셔서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글자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이 글자를 높이를 조정을 해서 도형의 중간에 들어가게 해주고요. 홈으로 가셔서 글자 모양까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아까 글자 모양은 궁서의 40포인트의 흰색이었고요. 가운데 맞춤이었거든요. 홈으로 가셔서 글자의 모양은 궁서입니다. 찾기 힘드시면 직접 글자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궁서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입니다. 글자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궁서의 옆에 글자 크기는 40, 글자 색상 흰색으로 했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있던 것은 제가 직접 박스를 위로 끌어올렸죠. 자, 이제 하단에 로고를 넣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2번을 보니까 왼쪽 하단에 로고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로고는 로고 3번이라고 했거든요. 삽입에 그림에 가서요.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을 찾겠다. 그림은 어디 있냐면 똑같습니다. 저장하는 곳과 동일한 곳에 있는데요. 문서의 ITQ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픽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픽처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여기에 있는 로고 3번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림이 들어가고요. 이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왼쪽 메뉴 중에 색이라고 있습니다. 색 메뉴를 클릭하셔서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커서에 이 지팡이 모양이 따라 나올 때 배경에 해당하는 보라색 배경을 클릭을 해주면 배경이 투명해지죠. 이때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으로 사이즈를 줄이신 후에 왼쪽 하단에 그림 자체를 드래그해서 왼쪽 하단에 날짜 있는 부분을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조정할 때는 흰색 동그라미로, 이동할 때는 그림 안쪽에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삽입에 가셔서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머리글 바닥글 메뉴 잘 찾으세요. 슬라이드 번호를 넣을 건데요. 어디에만 넣을 거냐면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않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만 넣을 겁니다.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하겠다. 모두 적용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요. 오른쪽 하단에 샵 있는 부분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옆에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가 아직 실행 중이거든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마스터 보기를 이제 닫을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났다면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해서 원래 편집하던 곳으로 빠져나옵니다. 왼쪽에 미리 보기 있는 슬라이드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엔터 키를 치시면 6장의 슬라이드를 빠르게 삽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는 표지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도형과 이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표지를 꾸밀 거니까요. 이 제목을 입력하는 상자도 필요가 없거든요. 바깥쪽에서부터 쑥 드래그를 해서요. 2개의 박스가 선택이 됐을 때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자, 표지 디자인에서 도형을 먼저 넣어 볼게요. 왼쪽에 이런 모양의 도형을 넣을 건데요. 도형을 먼저 넣은 후에 그림 3번으로 채우고 투명도를 50%로 약간 투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도형 효과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설정합니다.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을 넣어줍니다. 도형에 가서 저 도형은 블럭 화살표의 오각형에 있습니다. 블럭 화살표 오각형에 있는 도형 클릭하신 후에 본문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는데 이 도화지의 왼쪽 끝에서 모서리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도형을 그려주고 나면요. 위쪽에 메뉴가 자동으로 쉐이프 형식으로 바뀌면서 도형 채우기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그림으로 채우겠다. 어떤 그림으로 채우나요? 파일에서 내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그 파일 중에서 찾을 건데요. ITQ의 픽처 폴더에 들어가 보니 그림 3번이 있습니다. 커피 원두 모양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미리 도형 효과도 넣을게요. 위쪽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했거든요. 숫자 잘 확인하셔서 5포인트짜리 세 번째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투명도 설정해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림 서식에 들어가시면 메뉴가 뜨는데요. 이때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시면 투명도 설정하는 메뉴가 나오네요. 투명도를 50%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확인이나 저장 버튼은 없고요. X 표시 눌러서 그림 서식 창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에 채우기에서 투명도를 설정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에 있는 워드 아트를 넣을 겁니다. 워드 아트는 수축, 아래쪽 수축 효과로 넣어주면 되고요. 글꼴은 도둠에 굵게, 텍스트 반사는 전체 반사 터치입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 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워드 아트가 있는데요. 대부분 워드 아트는 반사 효과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반사 효과가 들어간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그라데이션 채우기 파란 강조색 5번의 반사로 넣도록 할게요. 클릭하시면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라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클릭하시거나 지우지 마시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대문자 OTT 그리고 뒤에 S는 대문자죠. 서비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을 해주면 테두리 선을 클릭하면 이 워드 아트가 한 번에 다 선택이 되죠. 자, 이때 색깔은 지시사항이 없었지만 딱 봐도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도형 채우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채우기에서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곽선은 없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텍스트 효과에 가셔서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변환이 아까 수축 아래쪽이었거든요. 수축 아래쪽이 여기 있네요. 휘기 중에서 6번째 줄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워낙 효과가 많아서 변환 효과가 많아서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씩 눈으로 좀 봐놓으시면 좋고요. 또 이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축 아래쪽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글꼴 바꿔줘야 되죠. 우리 반사 효과도 할게요. 이왕 변환한 김에 반사까지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에 반사도 들어가서요. 반사가 전체 반사 터치였거든요. 첫 번째 줄은 근접 반사,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두 번째 열이죠. 두 번째 열이 2분의 1 반사, 세 번째 열이 전체 반사거든요. 전체 반사 중에서 터치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으로 오셔서 글꼴 모양 도둠의 굵게입니다. 도둠 찾아주시고 거의 한글 글꼴은 제일 밑에 쪽에 들어가 있죠. 도둠 찾아서 선택, 그리고 굵게, 첫 번째 가 굵게만 찾아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워드 아트는 글꼴의 크기는 바꿀 수가 없고요. 이 테두리에 있는 흰색 조절점을 이용을 하셔서 사이즈를 조정을 하시고 테두리 잡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즈 조정하실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비슷한 정도로만 갖다 놓으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로고를 넣어야 됩니다.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도 넣었었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삽입의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 넣겠다. 로고 3번 더블 클릭해 주고요. 다시 한번 색이라는 메뉴에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고 배경을 클릭해 줍니다. 사이즈를 적당한 크기로 줄인 후에 오른쪽 위에 상단에 이동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40점 표지 디자인이 완성되었고요. 바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고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에 클릭해서 목차라고 한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라는 박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형을 넣을 거라서요. 텍스트를 입력하는 박스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거나 처음에 우리 표지 디자인에서 했던 것처럼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에 밑에 깔려져 있는 요 니은자처럼 생긴 도형부터 넣고요. 그리고 육각형 넣어 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요. 이 기본 도형에 L도형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런데 L도형의 방향이 좌우로 뒤집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 메뉴에서는 회전이라고 하는 메뉴가 버튼이 좀 크게 보이실 겁니다. 회전 버튼이 있어요. 회전 버튼 클릭하셔서 좌우 대칭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도형에 선이 없거든요. 그러면 도형의 색깔은 상관이 없는데 선을 없애주셔야 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색상은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채우기 색을 한번 녹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육각형 선택을 해주죠. 삽입에 가서 도형의 육각형,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육각형입니다.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이 도형 역시 도형의 윤곽선은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미리 적어볼까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1을 블럭을 잡으시거나 도형 자체를 클릭을 해서 굴림의 24포인트에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흰색이라는 말은 없지만 문제가 흑백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흰색이라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변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굴림의 글자 크기 24포인트.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다. 자, 이 옆에다가 글자를 또 써줘야 되죠. 그런데 글자 쓸 란이 없으니까요.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합니다. 텍스트 상자에 위에 있는 박스 클릭하고요. 빈 공간에 클릭해서 우선 글씨를 좀 쓰겠습니다. OTT 서비스란 물음표까지. 테두리를 클릭해서 글자 자체를 선택을 하시거나 안쪽에서 드래그를 해서 블럭을 잡으셔서 이 글자 역시 굴림의 24포인트입니다. 글자 굴림. 홈에서 하시면 되죠. 크기는 24포인트. 자, 적당한 위치에 테두리 잡고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약간 앞쪽으로 당겨 올게요. 자, 이번에는 이 1이라는 육각형 도형과 밑에 L 도형과 글상자를 복제를 해서 3개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저는 오른쪽 하단에 빈 공간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3개의 도형을 선택을 할 겁니다. 만약에 직접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 개 글상자를 클릭을 하시고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나머지 도형들도 클릭하시면 드래그 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신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서 복제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간격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위쪽 도형과 아래쪽 도형의 간격만 맞추시고 Shift 키도 함께 눌렀기 때문에 좌우로 잘 흔들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나머지 내용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숫자 가까이에서 마우스 커서 모양이 I 모양일 때 클릭해서 지우고 새로 써주죠. 자, 밑에도 국내 OTT 서비스 뒤에 비교. 밑에도 국내 OTT 시장 규모. 맨 밑에 OTT 서비스의 특징까지. 저는 OTT를 대문자로 다시 쓰기 싫어서 다 그냥 입력되어 있는 내용에다가 바뀌어져 있는 부분만 추가했습니다. 자, 하이퍼링크 넣어볼까요? 국내 OTT 서비스 비교 블럭 잡으셔서요. 삽입에 가시면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하이퍼링크라고 표시가 되실 겁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세요. 하이퍼링크를 추가합니다. 현재 문서에서 몇 슬라이드? 문제에 보니까 4번 슬라이드에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4번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미지 넣어줍니다. 그림 5번을 이용을 하는데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할 겁니다. 삽입에 가서 그림이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넣습니다. 그림 5번입니다. 그림 5번 더블 클릭. 자, 위쪽에 보시면 자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자르기 버튼 클릭하셔서요. 이 모서리에 조절점이 검정색의 선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지폐 모양의 그림만 남길 거니까요. 왼쪽 하단의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남기고 빈 공간 클릭해서 마무리합니다. 안쪽을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슬라이드 2번에 목차 슬라이드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3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슬라이드고요. 동영상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간혹 텍스트 입력하시다가 동영상 깜빡하시는 분들 계신데 동영상을 넣지 않으면 파일의 용량이 엄청 작게 표시가 되거든요. 시험장에서는 파일의 용량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 파일의 용량이 너무 작다 하시면 동영상을 빼놓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요.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다른 작업 다 하시고 마지막에 슬라이드 3번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순서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넣어주셔야 되죠. 1. 마침표 OTT 그리고 한영키가 OTT 서비스란.
자, 이제 밑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건데요. 텍스트를 입력하시기 전에 미리 해놓으시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고 나서 위에 지시사항대로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글 상자에 맞춰서 글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자동 변환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텍스트 상자의 테두리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도형 서식 창이 뜨면요.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가셔서요.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자동 맞춤 안함에 체크를 해주시면요. 글자가 아무리 내용이 많더라도 작더라도 자동으로 크기가 줄어들거나 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메뉴에서요. 텍스트 상자에 자동 맞춤 안함을 잘 찾아서 미리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서식 창은 닫아주고요. 이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 먼저 써줘야 되고요. 여기서는 대문자, 소문자를 좀 잘 구분해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엔터키 치고 탭키 누르면 한 수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때 계속해서 영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ver the top. 빼기는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있는 빼기를 쓰셔도 되고 숫자 0 옆에 있는 빼기를 넣으셔도 되죠. 이 마지막에서의 엔터키 안 치죠. 그냥 쭉 글자만 입력을 합니다. 줄바꿈을 강제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쭉 내용만 입력하세요.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 그냥 무조건 내용만 입력합니다. 줄바꿈은 나중에 설정합니다. 자, 줄바꿈 하기 전에요. 먼저 문단 모양부터 바꿔볼게요. 제목 부분은요. 텍스트 앞에 문단 기호를 다이아 모양으로 넣어야 되고요.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줄 간격 15줄입니다. 자, 그러면 What is OTT 서비스 제목 부분을 블럭을 잡아서요. 위쪽에 이 글머리 기호 있잖아요. 찾으셔서 화살표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줄 세 번째에 있는 속이 찬 다이아몬드형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글자 모양도 바꿔줘야 되죠. 굴림이고요. 크기는 24포인트이고요. 그리고 굵게 한번 클릭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한번 띄웠을게요. 자, 본문 부분도 블럭을 잡아서요. 글자 모양이 문단 기호 모양은 이제 체크 표시처럼 생긴 거죠. 굴림에 20포인트 줄 간격 1.5줄입니다. 자, 글자 모양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제목에다가 줄 간격 안 바꿨거든요. 박스 전체 테두리 클릭해서요. 한 번에 줄 간격은 1.5로 바꿔주면 되죠. 어차피 제목이나 본문이나 줄 간격은 동일하니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줄바꿈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줄이 맞지를 않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조절점을 안쪽으로 조금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맞춰질 겁니다. 만약에 조절점으로 맞출 수가 없다면 Shift Enter 키를 이용을 해서 강제로 줄바꿈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절점을 당겨도 줄바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D자 앞에서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Enter 키 치시면 앞에 글머리 기호 없이 바로 줄바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문단 기호를 안 바꿨네요. 클릭해 놓고요. 다시 한번 문단 기호 마지막에 있는 대조표 글머리 기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조절점 당겨서요. 영어만 잘 남도록 박스를 좀 조정을 하고요. 테두리 클릭해서 약간 위로 올릴 거예요. 밑에다 한글 써야 되니까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제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넣어줄 건데요. 제목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잘 지워주세요. 앞에 기호 지워지지 않도록. OTT 서비스의 정의.
자, 밑에 본문도요, 한 번에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블럭을 잡아주는데 제가 맨 앞에 단어는 블럭을 잡지 않았습니다. 백스페이스바 눌러서 정확하게 글자를 몇 글자 더 지워주고요. 문단 기호가 남아있을 때 한글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hift 엔터키를 치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쭉 쓰고 나중에 한 번에 조정을 할게요. 여기서는 엔터키 치셔야 되죠. 콘텐츠 유통이 모바일까지 포함하면서 OTT의 의미가 확대. 자, 여기에서 우선은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각종 미디어까지는 조정이 됐어요. 첫 번째 줄은 조정이 됐는데 컨텐츠 유통위에서 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모자 앞에다가 클릭해놓고 Shift 엔터.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동영상 넣어야 되겠죠. 삽입에 가셔서 오른쪽 끝에 있는 비디오를 선택을 해줍니다. 비디오도 이 장치에서 가지고 오겠다. ITQ의 픽처 폴더에 가시면 동영상 딱 한 개 준비되어 있으실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사이즈가 너무 크면 좀 줄이셔도 됩니다. 자, 동영상을 넣고 나서는요. 요걸 반드시 해주셔야 되죠.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 자, 위쪽에 재생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동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생긴 메뉴인 거죠. 시작은 마우스로 클릭 시가 아니고 자동 실행이다. 반복 재생에 체크해 주시면 동영상 삽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꼭 잊지 말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단기호 다 넣었고요. 글자 모양 다 꾸몄고, 그리고 동영상도 삽입을 해서 이 세 번째 슬라이드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슬라이드도 작업할게요. 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넣어야 되죠. 2점 국내 OTT 서비스 비교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요. 안에다가 표를 넣어야 되는데 표를 따로 삽입해서 넣으실 필요 없이 가운데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표로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 클릭해 주고요. 자, 이만큼만 표거든요. 자, 그러면 표가 열이 1개, 2개, 3개, 4개, 줄은 한 줄, 2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은 옆으로 세는 거죠. 4개, 행은 밑으로 세는 거니까 2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조절점으로 당겨서 적당한 크기로 조정하고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도형을 넣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테두리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 대한 설정을 좀 보면요.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이고요. 표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도형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는 도둠의 18포인트입니다. 자, 위쪽에 표 스타일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번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일 위쪽에 있을 거예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번 파란색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줄무늬와 첫 번째 줄에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자, 왼쪽에 머리끄랭 체크 취소하고 줄무늬행 체크 취소합니다. 2개 다 없애주시면 표가 이 문제와 동일한 색깔로 적용이 되죠. 자, 이때 표가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도 한 번에 바꾸겠습니다. 글자 모양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글자를 쓰게 되면 표의 왼쪽 위쪽에 글자가 써지니까요. 단락 부분에서 가운데 맞춤도 한번 눌러주시고 이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도 한번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는 표의 테두리를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해 놓은 상태이거나 표 안쪽을 드래그해서 전체를 블럭 잡은 상태일 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거 했죠?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5가지 설정했습니다. 이제 안에다가 클릭해서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죠. 5,500원 / 엔터 칠게요.
13,500원 슬래시 17,000원. 쉼표로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 5,500원 슬래시 엔터키 13,500원 슬래시 17,000원. 옆으로 또 가서요. 7,890원이죠. 엔터키 쳐서 와우 멤버십. 옆으로 가서요. 글자를 조금 확대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쉼표도 잘 보셔야 되니까 7,900원 슬래시 1,900원 슬래시 13,900원. 자, 밑에 설명을 쓰죠. 글로벌 최대 OTT 콤마 찍고요. 엔터키 칠게요. 다양한 오리지널 컨텐츠 콤마 찍고 엔터. 높은 사용자 수. 표가 너무 좀 작나 봐요. 제가 오른쪽에 바깥쪽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리지널 컨텐츠 엔터 강화. 엔터 실시간 채널 제공. 그래도 좁네요. 조금 더 넓히겠습니다. 쿠팡 와우 회원 무료 제공 스포츠 중계 콤마 잘 찍어 주셔야 되죠. 오리지널 컨텐츠 확대 줄바꿈도 잘 해주셔야 되고 지상파 방송 컨텐츠 라이브 채널 서비스 스포츠 중계. 자, 여기에서 보셨을 때 결과와 내가 입력한 내용의 줄 간격이 좀 다르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이건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우리가 결국 최종 목표는 이 답 문제지와 동일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테두리를 클릭하시던지 블럭을 잡으셔서요. 이 부분도 줄 간격을 찾아서 1.5로 해주시면 문제와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홈에 있는 줄 간격 1.5로 변경했습니다. 자, 위쪽에 도형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배경에 깔려져 있는 녹색 도형부터 넣어야 되죠.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저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의 5번째에 있는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들어 주죠. 최대한 표와 같은 너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요. 테두리도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도형의 테두리가 있어도 됩니다. 자, 안쪽에 도형 한 개 더 넣을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기본 도형의 눈물방울 찾아서 클릭하시고 기본 도형 두 번째 줄 5번째요. 왼쪽 위에 모서리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요. 너비는 맞춰주는데 높이는 안 맞춰도 되네요. 색깔은 좀 연하게 바꿔야 되겠는데요. 도형 채우기에서 좀 연한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의 글씨도 홈에 가셔서 도둠의 18포인트입니다.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자, 미리 도형을 복제를 한 다음에 글씨를 쓸까요? 안 그러면 또 지워야 되니까 미리 글자를 쓰면 다 지워야 되니까요. 자, 도형을 두 개를 다 선택을 하실 때는요. 왼쪽 하단의 바깥에서부터 드래그 해주셔서 이 도형 두 개를 다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깥에 있는 도형 한 개 클릭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도형 클릭해서 Ctrl Shift 드래그 해주시면 되죠. 우리가 앞쪽에서 사용했던 그 도형 복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이즈가 조금 도형이 큰가 봐요. 저는 조금 더 줄여서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다 글씨 쓰면 되죠. 넷플릭스 클릭하면서 티빙 클릭해서 쿠팡 플레이 클릭해서 웨이브. 자, 왼쪽에 도형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글자 모양은 바꿨고요. 도형은 다 마무리가 됐고 왼쪽 도형이요. 자, 왼쪽 도형 삽입에 도형에 가서요. 저거는 한쪽이 기울여져 있네요. 순서도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수동 입력이라는 도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높이를 좀 맞춰주죠.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위쪽에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가셔서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요. 선형 아래쪽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글자 모양 바꿔야죠. 홈에 가셔서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가격 엔터 가격 표준 프리미엄 가로 닫고요. 요거는 도형의 너비를 좀 조정을 해서 줄바꿈을 맞춰주셔도 됩니다. 미리 복사할 걸 그랬네요. 글자를 제가 무심결에 썼어요. 글자 쓰기 전에 복제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복제를 하죠. 밑으로 당겨서 사이즈 조정해 주고요. 너무 표가 크기가 높나요? 로고가 가려지니까 약간 높이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도형 내용은요. 특징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글자 모양 잘 바꿨는지 확인해 주시고 도형의 종류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표 스타일 그리고 표 안에 있는 글자 그리고 줄바꿈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슬라이드였고요. 바로 또 5번 슬라이드 차트로 넘어갑니다. 자, 차트 슬라이드는 제목도 넣어야 되겠죠. 3점 국내 OTT 시장 규모. 자, 차트를 넣어야 되니까요. 가운데 버튼들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차트 삽입 클릭을 해주죠. 그리고 이 문제에 있는 차트를 보면서 직접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종류를 보니까 묶은 세로 막대형이래요. 자, 그럼 묶은 세로 막대형 바로 나왔습니다.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엑셀 창이 나오면 이곳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죠. 계열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2023년이고요. 나머지는 엑셀에 있는 요 채우기 핸들로 저는 2027년까지 쭉 끌어서 자동 채우기로 만들겠습니다. 항목 1번을 클릭해서 시장 규모 억 띄우고 원 전년 대비 증감률 써주고요. A열의 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제대로 써졌는지 잘 안 보이신다면 A열과 B열 사이의 선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셔서 조정하시면 되죠. 나머지 숫자도 다 넣을게요. 5.6, 6.1, 6.5, 6.7, 7.2입니다. 자,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감률을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백분율이에요. 그러면 미리 이 전년 대비 증감률 숫자 넣어야 되는 부분만 블럭을 잡아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미리 백분율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리 한 자리까지 넣어 주겠다라고 만들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백분율 표시가 붙고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일 텐데 이제는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B의 3셀은 6.1%, 그 다음에 9.0, 7.2, 3.3, 7.5 미리 셀 서식으로 백분율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퍼센트 기호라든지 소수자리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항목 3과 4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요 점을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내가 입력한 내용만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셀 창은 입력하는데 다 썼으니까 X 표시로 닫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차트의 모양을 보니까 행렬이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위쪽에 행렬 전환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도 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요. 행렬 전환을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 선택에 행렬 전환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요. 엑셀 창은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차트의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글꼴을 먼저 바꾸고요. 외곽선도 넣어볼게요. 글꼴은 도둠의 16입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 모양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외곽선 넣어줘야 되죠.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은요. 여기 차트 서식에서 하겠습니다. 차트 서식에 가시면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넣어주시면 이게 차트의 외곽선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전체 지시사항 끝났으니까요. 이제 차트 세부 조건 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넣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죠. 미리 설정부터 해볼까요? 홈에 가서 글자 모양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 첫 번째 가를 클릭해서 굵게, 그리고 위에 이 서식에 가셔서요. 도형 채우기 흰색이고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도형 효과의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잘 찾아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차트 제목 안쪽에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백스페이스와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차트 제목은 지워주고 내가 필요한 제목을 직접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란색, 그림 영역은 흰색이거든요.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차트 제목의 오른쪽 이 빈 공간에 마우스 갖다 놓으면 차트 영역이라고 뜨네요. 클릭 한번 하시고 차트 서식이 채우기 노랑이다. 표준색의 노랑. 자, 그리고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시면 이 그림 영역이라고 뜹니다. 여기를 또 한번 클릭하셔서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전년 대비 증감률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전년 대비 증감률에 해당하는 이 주황색 계열을 선택해 놓고 종류를 바꿔야 되겠지만 이 시장 규모 억원을 선택해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어차피 계열이 두 개가 다 나오잖아요. 이때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열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조축까지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2024년 시장 규모의 계열만 6.1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세로 막대형의 24년 거네요. 24년의 시장 규모, 이 파란색 계열 한번 클릭하고요. 24년 것만 한 번 더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화살표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바로 위쪽에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나머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축은 잘 맞아요. 그런데 검정색 선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손을 볼 거고요. 우선 오른쪽 축부터 만들어 볼게요. 0.0%에서 12.0%까지 3% 단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숫자 입력되어 있는 곳 클릭하고 따닥 더블 클릭을 다시 하시면 축 서식이 뜹니다. 최소값은 0.0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값은 0.1이 아니고 0.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로 표시가 되고요. 단위는 0.02가 아니라 0.03으로 해주셔야 3%씩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축값 바꿨고요. 백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으로 나눈 숫자, 최대값 0.12, 기본값 0.03으로 설정했습니다. 축서식 메뉴는 닫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데이터 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표시 클릭하셔서요. 데이터 테이블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범례는 없어도 되니까요. 범례는 체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선도 없어도 되네요. 눈금선도 체크를 해제를 할게요.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눈금선과 범례 체크를 뺐지만 또는 눈금선이나 범례를 직접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셔도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축을 한번 클릭해서 서식에 가셔서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한번 넣어줘요. 데이터 테이블 밑에 있는 표 한번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축도 클릭 한번 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넣어줍니다. 자, 도형 넣어줘야 되죠. 자, 의미 있는 증가라는 말풍선 도형을 넣어서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으로 하고 글꼴 굴림의 18포인트입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요. 밑에 설명선 중에 두 번째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해줍니다. 꼬랑지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를 움직여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고요. 위에 도형 스타일 중에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 위에서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홈에 가셔서 굴림의 18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한번 해줄 거고요. 글자 써볼게요. 의미 있는 증가.
도형이 너무 작나 봐요. 오른쪽에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도형의 크기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차트 제목 됐죠? 배경 됐죠? 축도 됐고요. 테이블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제목부터 입력해야 되죠. 제목을 추가하는 곳에 클릭해 놓고 4번 OTT 서비스의 특징. 하단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박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테두리 클릭하셔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배경이 되는 도형을 먼저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양쪽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도형입니다. 사각형의 마지막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 사각형으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죠. 한 개를 그려주시고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도형 채우기에 색깔은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좀 파란색보다는 연한 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해서 한 개를 더 만들어주고요. 색깔은 조금 다른 색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좌우 대칭시켜 주셔야 되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회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개체 회전 클릭하셔서 좌우 대칭 해주시면 되겠고요. 테두리의 선이 점선인데 좀 두껍습니다.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두께를 2와 4분의 1 정도로 좀 두껍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 대시를 이 네 번째에 있는 파선으로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제목 도형부터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위아래로 말려져 있네요. 별빛 현수막의 끝에서 네 번째에 있는 두루마리 모양 세로로 말려져 있는 도형을 선택해서 넣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도형의 색깔을 저는 이제 조금 더 연한 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도 도둠의 18포인트라고 되어 있고 검정색이잖아요. 홈에 가서 도둠으로 바꿔주고요. 18포인트로 해주고 18포인트는 되어 있네요. 글씨를 쓰면 흰색으로 글자가 써지거든요. 그래서 검정색까지 글자색 검정색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만드는 모든 도형이 이 색깔의 도둠의 18포인트의 검정색으로 써지길 바랍니다. 매번 이렇게 바꿔주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요. 이 도형을 한번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앞으로 만드는 모든 도형의 모양의 서식이 이대로 설정이 될 겁니다. 자, 이 안에다가 제목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커서가 없어도 그냥 바로 쓰시면 도형 안에 글자가 들어갑니다. 왼쪽에 유연성 도형 넣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요거는 기본 도형의 이 배지라고 하는 도형을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의 색깔은 일일이 다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형에 가서 휴대 가능이라는 도형은 이 순서도에 있는 마지막에 화면 표시 도형으로 드래그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의 화면 표시 마지막 거였어요. 네, 순서도의 마지막 거. 자, 옆에 도형의 크기를 좀 넓혀주시면 한 줄에 글자가 다 들어갈 거고요. 밑에 도형도 마저 넣겠습니다. 도형에 가서 이 배경에 깔려져 있는 이 노란색 도형이 기본 도형의 육각형이겠네요. 기본 도형 육각형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안에 스마트 아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높이를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이 도형은 전송 방식의 이 도형은 블럭 화살표에 있는 도형 중에 이 설명선 아래쪽 화살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고요. 이 화살표 목에 있는 목 부분에 있는 주황색 조절점을 바깥쪽으로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전송 방식 위쪽에 화살표를 약간 드래그해서 기울여 주고요. 흰색 조절점으로 사이즈 좀 줄이고 안쪽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적당한 위치에 갖다 두죠. 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시계 방향이나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아트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에 우선 스마트폰, 스마트 TV, 노트북, 태블릿이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 모양의 스마트 아트는요. 주기형의 네 번째에 있는 무지향 주기형이 되겠습니다. 화살표가 없어요.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는 텍스트를 넣는 박스가 5개가 있거든요. 우리는 4개만 필요하니까 이 텍스트 박스 중에 하나를 이 마우스 모양이 화살표일 때 클릭해서 조절점이 나타났을 때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위쪽 텍스트부터 클릭하시면서 스마트폰, 오른쪽엔 노트북, 밑에는 태블릿, 왼쪽에는 스마트 TV. 자, 그리고 이 스마트 아트에 테두리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요. 글자 모양을 또 바꿔줘야 되죠. 홈에 가서 글자는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한 번 더 18포인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게 되면 색상이 있거든요. 색상은 좀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색상형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 3차원 벽돌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벽돌 형태로 3차원의 벽돌 5번째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세히 버튼을 클릭해서 찾았습니다. 글자의 색상이 검정색이네요. 홈에 가셔서 글자 색도 검정색으로 바꿔주고요. 바깥쪽 조절점으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스마트 아트의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테두리 선을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죠. 너무 좀 좁아서요. 너비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자, 앞에 도형을 좀 작게 줄일게요. 스마트 아트를 옆으로 갖다 놓고 이 휴대 가능이라는 도형을 최대한 줄여서 왼쪽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아트도 갖다 놓는데 바싹 붙여서 너비를 조금 더 옆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도 2줄이고 스마트 TV도 2줄입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모서리에서 조정을 좀 했고요. 너비를 좀 줄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테두리 잡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스마트 아트도 넣어야겠네요. 배경에 있는 도형을 조금만 늘릴게요. 자, 밑에 있는 스마트 아트도 넣어줘야 됩니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죠. 스마트 아트에서요. 이 리본 모양처럼 생긴 스마트 아트를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여기 이 프로세스형 중에서 마지막에 화살표 리본형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확인 버튼, 텍스트는 인터넷 클릭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오른쪽 텍스트는 케이블. 테두리 한번 클릭해서 색깔 바꾸려면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3차원 만화는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되죠.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 클릭하셔서 3차원 만화 효과 찾아서 3차원에서 만화 효과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3번째에 있네요. 자, 그리고 글자 모양 바꿔야죠. 홈에 가서 도둠에 18포인트, 18포인트 옆에 더하기가 되어 있다는 건 18포인트보다 크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18포인트 선택하고요. 오른쪽 상단의 모서리에서 사이즈 줄이신 후에 적당한 위치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일 때는 테두리 선 잡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줄일 때에는 모서리 조절점에서 조정하시면 잘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도형만 쭉쭉쭉 넣으면 되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요. 저거는 별 모양인데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별미 현수막에 몇 번째인가요? 7번째인가요? 꼭지점 8개짜리 별을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넣고 OTT 장점이라고 넣어주죠. 자, 계속해서 왼쪽 위에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 삽입하겠습니다. 경제성 도형은 순서도의 2번째 줄에 있는 저장 데이터라는 것을 클릭해서 넣어주고요. 드래그해서 넣어주신 후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시면 되죠. 경제성. 그런데 이 경제성 글자는 글자 색이 흰색입니다.
홈에 가셔서 글자색 미리 경제성 글자색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도형 색깔을 대신 좀 진한 걸로 바꿀게요.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을 좀 진한 걸로 변경합니다. 자, 오른쪽에 다양한 기기, 도형 중에서 물결 모양이네요. 이 별빛 현수막의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물결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죠. 다양한 기기. 계속해서 도형에서 맞춤 서비스 원통형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의 원통형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고요. 맞춤 서비스. 여러분 이 도형과 비슷하게 생긴 게 순서도에도 있는데요. 이 원통형은 위쪽에 동그라미 부분과 몸통 부분의 색깔이 다르니까 색깔 잘 확인하시고 넣으셔야 되고요. 옆에도 원통형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드래그 해줄 거고요. 회전해서 뒤집을 겁니다. 상하 대칭. 그러면 안에 있는 글자도 뒤집어지니까 안에 있는 글자는 스자 앞쪽 왼쪽에서부터 백스페이스 바로 지워주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써주셔야 되거든요.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바깥에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서 글자를 써줍니다. 다양한 컨텐츠. 테두리를 클릭해서 이 글자의 모양도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통형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삽입에 가서 계속해서 도형. 약정 없음이라는 도형은 어디 있나요? 갑자기 또 눈에 안 띄네요. 순서도의 마지막에 있는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입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요. 약정 없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쉬운 해지, 삽입의 도형에 순서도의 지연입니다. 순서도의 지연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해주고 쉬운 해지. 자, 한 번 더 삽입의 도형에서요. 이번에는 순서도의 마지막 화면 표시 도형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고 이번에도 좌우 대칭해주고 OTT 단점 넣어주세요. 자, 도형들을 제가 조금 위로 전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도형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주면 도형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OTT 단점도 조금 위로 올리고요. 밑에 이제 의존성과 유의 정보 넣어 볼게요. 도형 중에서 여기 평행 4번형 도형 사용하시면 되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는데 여기 의존성 도형은 많이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주황색 도형을 이용을 해서 많이 옆으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기울여 주시면 되세요. 의존성을 먼저 쓰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죠. 유해 정보도 써줍니다. 그리고 도형 크기를 좀 넓힐게요. 왼쪽에 있는 의존성은 좌우 대칭 해주셔야 되죠.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 자, 그리고 위쪽에 선으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요. 선이긴 선인데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동그라미 화살표가 있거든요. 선 중에서 곡선인데 양쪽 끝에 화살표 있는 이 도형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모양은 동그라미로 바꾸면 되니까요.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를 의존성 도형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색 동그라미가 생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손을 떼지 않고 유의 정보까지 옵니다. 손을 떼지 않고 유의 정보에 회색 동그라미에 딱 갖다 놨을 때 손가락을 떼시면 되는 거죠. 손만 미리 안 떼시면 모양은 얼마든지 이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 검정색,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좀 두꺼운 2와 4분의 1포인트.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는 양쪽 끝에 동그라미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도형들을 왼쪽, 오른쪽 도형 그룹화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들 바깥쪽에서부터 쓱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죠. 이때 안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도 함께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선택이 안 되어 있다면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함께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단축키로 그룹화해 주시고요. 여기 조금 넘어갔네요.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네, 이 정도로 해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화가 됐고요. 이 그룹화 되어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해서 애니메이션 중에 녹색의 나타내기 효과 중에 날아오기를 선택을 하고요. 효과 옵션은 오른쪽에서 날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요.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쑥 드래그해서 전체를 블럭을 잡아주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이라는 단어의 약자 G입니다. 컨트롤 G, 그룹의 약자죠. G 누르셔서요. 그룹화 해주시고 이거는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 애니메이션의 효과들 중에서 회전, 녹색의 회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F5번 눌러서 슬라이드 쇼로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 아유, 깜짝 놀랐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서 날아오고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저장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5년 10월 달에 진행이 됐었던 A 유형 1교시 파워포인트 문제 풀이해 봤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찾기 힘든 도형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하시면서 시험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